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5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저희 오늘 토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논평이 어제 급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급한 건 아니고요. 늦게 저것을 나온 거죠. 쓰긴 쓸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늦게 그런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게 내용은 참 별거 아닌데 저는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또 제대로 듣자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이걸 다 보셨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예, 이게 뭐냐면 오늘 저희가 지금 뭐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고 몇 시간 동안 한 방송이에요? 7시간입니다. 7시간. 순수하게 질의응답만 오고 간 걸 합치면 7시간이고 뭐 7시간. 진짜 청문회 자체는 더 길었겠죠. 네. 뭐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국회 청문회. 근데 그 청문회 민원연이 엄청나게 등장했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민원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그걸 반박하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할 일 없는 보고서지. 근데 좀 TMI?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또 그래도 우리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예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썼다 이거죠. 아니, 덕분에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구독자도 늘고 후원 회원도 늘고 실제로 유튜브 댓글 보면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 보다가 알게 돼서 왔다. 구독 눌렀다 왔다 이런 분들 많았어요. 네네. 이왕이면은 미디어 탈곡기도 좀 언급해 주시지.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바쁘셨나 봐요. 서운합니다. 주로 민원연 보고서 논평 홈페이지 가지고 하셨어요. 좋은 보도상. 좋은 네, 보도상은 좋은 제대로 보도상.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박대출 의원이 그게 아마 해주셔가지고 국정감사였나 그랬던 네, 걸로 그럴 때는 기억하는데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는 또 미디어 탈곡기가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자. 미디어 탈곡기 얘기는 나왔는데 그때는 민주언론 시민연합 우리 회사 이름을 단체 이름을 이상하게 말씀하셨죠.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덕분에 우리 보고 성명에도 썼어요. 덕분에 배꼽 인사. 민원연의 SNS와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급증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상혁 후보자를 좌파 편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민원연을 집중 거론한 근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첫 번째는요. 민원연이 이달의 좋은 보도상과 이달의 나쁜 보도를 선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달의 나쁜 보도는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작년 10월에 끝났어요. 네.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힘들어서 그만하랍니다. 뭐 나쁜 게 너무 많아.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나빠. 그렇게 하고 말고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 결과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주장을 한 사람과 이것이 왜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민원연 자유한국당이 민원연을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진짜 청문회 7시간 바를 모르겠더라니까 나는. 진짜 아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보도로도 좀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보도에서 민원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다른 데서도 보도가 좀 나왔어요. 미디어 오늘 등등에서. 미디어 오늘은 또 고맙게도 그 민원연 관련 발언이 나온 장면만 또 따로 편집하셔가지고 영상까지 만드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우리가 굳이 민원연 얘기를 우리가 굳이 쓰는 거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청문회를 그냥 쓰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민원연 얘기를 한 거야. 왜냐하면 미디어 오늘은 재밌게 편집했으니까 짧게 영상을 편집하셨잖아요. 나는 맥락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봤을 뿐인데 환상적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 민원연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이 굉장히 편파적이기 때문에 친정부와 좌파의 편파적인 상이기 때문에 한상혁 후보자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을 좌파로 몰아버렸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뭐 이제 자세하게 건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KBS, MBC, JTBC, 한겨레 등 친정부 좌파 성향의 매체만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많이 받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는 수상을 한 바가 없다. 역시 그래서 보수 언론만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언론들이 지금 다 들고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세상에.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시상식을 그 후보에 대한 편파성 근거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민원연의 이 시상식,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에 선정 과정과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절차상의 편파성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뭐 대표님 들어가서 뭘 합니까? 네, 뭐 대통령이 아니죠. 대표가 뭐 관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대표가 찍어가지고 이거 네. 좋은 보도를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왜 언급을 안 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실제로 민원연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은 2014년부터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매번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에는 언론학자,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 한 분, 그리고 전현직 언론인이 항상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다. 오히려 홍보만 해준 셈이다. 네. 그리고 편향성 운운하시는데 그럼 다른 데서 주는 언론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한국기자협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상을 주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어떤 곳이냐?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유일한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단체입니다. 기자들의 그렇죠. 단체. 말 그대로 기자협회니까. 기자들의 단체예요. 전국에 뭐 통신사, 신문, 지역신문 등등 해서 180개 회원사가 있는 여기에는 당연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언론 다 들어와 있고 지역지, 경제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현재 부회장단에 조선일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기자협회가 매달 이달의 기자상을 줍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상자를 보면 네. MBC, SBS, 한겨레가 각 5회로 가장 많습니다. 뭐예요? 민원연이 한겨레 MBC만 준다고 편파적이라 그랬죠. 자유한국당이. 기자협회 편파적이네. 네, 그 한국 기자협회도 편파적인 거예요. 한겨레와 MBC처럼 각 5회로 많진 않지만 KBS와 JTBC도 각 2회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연이 상을 안 줬다고 하는 안 줬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한 TV조선 채널A 뭐 조중동 한번 볼까요? 네. 조선일보가 2회로 있긴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1회 한국기자협회 상을 받았습니다. 채널A도 1회 받았습니다. TV조선 동아일보 단 한 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9년 들어와서. 심지어 TV조선은 2017년 6월이 마지막 수상 기록이에요. 동아일보 2018년 10월이 마지막 수상입니다. 이쯤 되면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상이랑 민원연이 주는 상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받는 상들 받는 그렇죠? 언론사들 보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잘하는 매체들인 거예요. 민원연이 주고 있는 상이. 그렇죠. 오히려 민원연이 거기서 차별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보도상을 받는 그 보도가 실제로 민원연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우리가 만든 프레임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해서 뺀 것 같은데 서울신문도 한국기자협회 상을 2019년 들어와서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얘기는 또 안 해? 민원연도 2번 줬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보도예요. 한국기자협회가 준 보도랑 민원연이 준 보도랑 왜 그런 건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서울신문도 우리가 상 주고 한국기자협회도 상 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유치한 거긴 한데 자유한국당이 우리 상 보고 편파적이라 하니 그렇게 되면 한국기자협회도 편파적인 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자유한국당이 편파적인 거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언론을. 그래서 저희도 논평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상 가지고 뭐라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뭐야? 시각이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은 민원연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같은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한 번, 박대출 의원이 한 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 민원연이 정권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비슷한 사안이 2번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말이 다르고 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는 민원연이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게 있나? 네,
자, 그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원연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면서 민원연이 MBC 정상화위원회에 흔들림 없이 정상화에 매진하라고 했는데 정상화위원회 활동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공동대표로서 민원연 공동대표로서 사과할 생각이 없나? 잘못한 것인가 잘한 것인가? 라면서 따져 물었어요. 일단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다 모르겠고요. 그냥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이것만 그냥 내용이 잘 기억하시면 구체적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민원연이 MBC 정상화위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이 공동대표로서 잘못한 거 아니냐 사과해라 뭐 이런 거예요.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7년 12월이었나요? 2017년 12월에 이제 전임 사장이었던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정상화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MBC가 내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뤄졌던 방송 장악, 보도 개입, 부당한 인사 등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범한 조직이죠. 네. 자유한국당은 이 조직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민원연은 잘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뭐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법원이 MBC 정상화위원회의 위법을 판결했다. 이 말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자유한국당이 언급한 것은 올해 1월에 있었던 법원의 판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2,3노조 조직원 2명이 MBC 정상화위원회가 자신한테 조사를 하라 그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일부 조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근데 법원이 MBC가 MBC 정상화위원회를 만들 때 그 조항들을 다수 노조인,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와는 합의를 했으나 2, 3노조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2, 3노조 조직원에 대해서 그 조항에 따라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 일부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해줬어요. 자, 이것이 MBC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까? 이 사람 해석이 이상하네. 예.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마치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 전부가 그쵸.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일부 조항, 그것도 2, 3노조 그 조사 대상자들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지 위법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2, 3노 그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 3노조 다 합해봐야 몇 명 될지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2, 3노조 분들 어떤 분들이냐, 박상우 전 전국부장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분입니다. 박상우 전국부장이 어떤 분이에요? MBC 세월호 보도 참사를 일으키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유가족분들을 좀 조용히 하라고 탓하는 리포트를 직접 하시고 그거를 비판한 MBC 구성원들을 유배 보낸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2, 3노조입니다. 네. 예. 김세희 전 기자도 2, 3노조 소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나 조사 이거 부당한 것 같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향한 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이루어진 MBC의 부당한 해고, 부당한 인사, 블랙리스트 운용, 보도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MBC 정상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먼저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자, 법원이 이 2, 3노조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서 민원연한테 뭐라 그런 건데 다른 법원 내 확실한 판결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거 다 올해 이루어진 건데 얼마 전에 박상우 전 전국부장, 김장겸 전 사장, 최규하 전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해임한 MBC의 판단이 부당하다, 부당해고다 하면서 법원에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심지어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장겸, 최기화, 박상우 이런 분들이 했다고 확인된 보도 개입, 부당한 인사 이런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 판결은 언급 안 합니까? 그 판결들 보면은 MBC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들 보면은 오히려 MBC 정상화위원회 활동이 적법한 거죠. 잘한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연이 왜 MBC 정상화위원회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민원연이 뭐 이중잣대다 하면서 얘기한 게 이건 더 웃긴데 민원연 한상혁 대표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될 때는 반대했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해임될 때는 찬성했다. 왜 똑같이 해임되는 거는데 한 명은 반대하고 한 명은 찬성하냐?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이분 이거 뭐 모르고 그냥 얘기 막 그냥 하시는 거 그냥 같은데. 모르는 건 아닌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같은데. 편향적이라는 거지. 아니 알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별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정부다 2008년이었습니다. 인명 88 사건으로 일컬어집니다. 유례없이 경찰력이 KBS 건물 내부까지 침투해서 시민단체 그때 우리 성유보 이사장님도 막 연행되고 그랬어요. 노조원들과 시민단체 종사자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잡았던 몸싸움하고 예. 난리 났었죠 그때. 그런 KBS. 사건이 그런 사건으로 거쳐서 정연주 사장이 해임이 됐는데 이거 최근 들어와서 법원 판결 역시 어떻게 된지 한번 다 볼까요? 2012년에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에요. 왜 이건 말 안 합니까 자유한국당? 예. 끝났지. 예. 대법원도 부당하다고 한 거를 그럼 당연히 반대해야지 어떻게? 뭐 어쩌라는 거야. 예. 그리고 최근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정연주 전 사장의 기소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무리한 기소였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 경찰력이 KBS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것을 두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2008년 당시에 정연주 전 사장 해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찬성한 사람들이 이상한 게 되는 그렇지. 거예요. 찬성한 사람들 사실은 의심스럽죠. 네. 어. 그때 당시에 정연주 전 사장 구속하라, 기소하라, 해임하라 외쳤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상혁 대표나 민원연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한상혁 대표가 뭐 우리랑 관련이 있었나요? 예, 뭐 그렇기도 하지만 예. 당연히 그때 그 부당한 해임은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해임에는 왜 찬성했냐? 그럼 어떻게 찬성해야지?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MBC를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드는데 앞장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 하면 저는 이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2018년 10월 16일 MBC 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피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공적인 인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9사옥을 자기 마음대로 팔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MBC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 정권에 부역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주요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사장이 언론노조 노조원을 중요한 리포트나 앵커에서 빼라는 등 업무 배제를 지시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공영방송이 뭔지 모른다는 등의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죠?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정회된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힘 된 겁니다. 정현주 전 사장처럼 막 날치기라고 경찰력까지 투입해가지고 난리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 내가 볼 때. 몰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윤산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많은 가짜뉴스가 나왔는데 민원연이 침묵했다. 오히려 가짜뉴스를 부추겼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명예훼손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한테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분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나온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 중에 하나로 뭘 꼽았는지 아세요?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 이게 가짜 뉴스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탄핵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좀 이 자질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가짜 뉴스에 민원연이 침묵했으니 좌파 편향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이 청문회를 세상에 하고 있네.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께서 엄청 성격이 좋으시더라고. 원래 내가 좋은 줄은 알았어. 그래요.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랑 얘기해도. 우리가 뭐 막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냅둬요. 잘하는겨. 그래. 뭘 잘해 잘하기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셨거든요. 지금 근데 나는 숨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 진짜 이런 거 들으면 저 진짜 화나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울컥하는데 그래도 짜증을 안 내고 존경하는 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공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약해서 그렇지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사퇴하세요. 막 난리도 아닌데. 그리고 그냥 말합니까? 얼마나 화를 내면서 말해요. 고성을 그냥.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당 의원들이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아니 보기가 싫잖아 사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근데 한상혁 후보자가 의연하게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잘 넘어가시네. 아니 뭐 꼭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뭐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민원연 공동대표한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물어보니까 자랑스러울 것까지는 없지만 잘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자랑스러워하셔야지 말이야. 자, 자유한국당이 민원연이 편향적인 단체라고 주장한 마지막 근거. 민원연이 보수 언론, 보수 유튜브, 보수 종편만 비판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셨어 다들. 그러면서 안 하셨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민원연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이게 아주 명문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 전방위에서 최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좌파들의 아지트 관변단체 민원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를 띄워주시니 좌파들의 아지트라고 하기에는 그 어떤 좌파도 우리한테 안 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아니 관변단체라고 하기엔 저희가 너무 방심이 얼마나 비판 많이 했는데 이걸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웃깁니다. 민원연이 딱히 보수 언론만 모니터하지 않아요. 우리가 20년 동안 근 20년 동안 언론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그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향, 한겨레, 조중동 이 5개 주요 일간지 이 5개는 우리만 주요 일간지로 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시민단체 심지어는 언론들도 이 5개가 주요 일간지예요. 종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맞아요. 종편들도 아침 신문 프로그램 보면 이 5개 신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 한 재작년까지는 진짜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5개만 했고 최근에 저희가 인력을 좀 보충하면서는 한국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도 종종 포함시켜서 상시 모니터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요. 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KBS, MBC, SBS는 물론이고 종편 자꾸 왜 종편만 대상으로 삼느냐고 그러는데 그럼 종편을 대상으로 삼아야지 안 삼습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종편이 다 보수 언론들이 만든 종편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래? 이명박 정권 때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다 보수 언론이 만든 방송사인데. 웃기는 거죠. 그리고 뭐 종편 특혜 감시를 주요 활동 목표로 민원연이 명시해놨다 그러면서 뭐 편향적이라 그러는데 종편 특혜를 왜 줘 그러면 줬으니까 감시를 해야지. 지금 종편이 받고 있는 그 방송 발전 기금 할인이라든가 의무재 전송, 그러니까
별로 돈 안 내도 그냥 그 채널 번호 딱 줘가지고 때리는 거,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때려주는 거. 이런 거 다 특혜예요. 원래 그거 처음부터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송 수많은 케이블 TV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고. 예. 그래 지금 그 특혜를 처음에는 시장 진입자니까 줘야 된다 뭐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지금 몇 년이 거의 10년이 지나갔어요. 개국한 지 10년 되려면 한 2년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 특혜 의무전송과 방발기금 할인을 이제 그만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방송 언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감시하는 게 왜 편향적이야? 그리고 뭐 보수 언론만 왜 이렇게 콕 집어서 또 명시해놨냐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경제지들과 조중동이 워낙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우리만 보수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단체들, 수많은 언론 비평지들이 보수 언론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뽑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뽑은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분이 있을 때에도 종편의 오보 막말 편파가 심각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점수가 635점이 나온 거 아니야, TV조선이. 탈락 점수잖아요. 예.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나왔으면은 지금 아마 방통위가 언론 편향적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게 2017년 3월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심지어 탈락된 가장 큰 이유가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편의 막말 편파 왜곡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가만 안 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만히 냅두란 얘기죠. 언론 시민단체 자유한국당의 손해는 뭐예요? 보수 언론 좀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종편 좀 그냥 냅둬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연이 보수 언론만 비판한 거 아니에요. 마치 보수 언론만 비판했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좌파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판한 민원연의 보고서가 최소 10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친정부 방송이라고 규정해놓은 KBS를 따로 별도로 비판한 보고서만 4개입니다. 물론 조중동 TV존 채널의 보고서가 훨씬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너무 많은 문제 보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안 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경향, 한겨레, KBS 다 비판했어요. 잘못된 거 나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민원연 홈페이지 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청문회에 임하셨어야 된다. 뭐 그리고 JTBC 왜 비판 안 하냐는데 우리 JTBC 보고서도 썼는데. JTBC는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쓴 어떤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사진을 캡처 그 문제적 JTBC의 문제적 장면을 capture해서 보고서 썼더니 그 사진 좀 내려달라고도 요청했어요. 그 정도야 우리가 JTBC도 할 거 다 합니다. 우리가. 다 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우리 사실 이거 안 쓸라 그랬는데 우리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또 반방하게 좀 모양새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민원연을 편파적으로 몰아가는 그 속내들을 보면은 첫 번째 KBS, MBC, 특히 MBC가 박근혜 정권에 장악됐을 때 그 당시에 그 MBC를 제가 볼 땐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뭐 고영주 이사장 뭐 이런 얘기 꺼내면서. 김장겸 뭐. 예, 그리고 보수 종편, 보수 유튜브 좀 냅둬라 하는 이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연이 언급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검증을 하는 청무대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워낙 조국 후보자 때문에 이슈가 좀 묻히긴 했는데. 아니 지금은 조국 딸. 예, 조국 딸 때문에. 조국 후보자는 없어. 예. 근데 사실 지금 방송통신계가 엄청난 위기이자 진짜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가장 중요할 때 아닙니까? 사실. 예, 지금 방송사들 돈 안 벌린다고 난리고 지상파 방송사들 광고 규제 차별적이라고 난리고 전부 비상경영 지금 선포하고 지금 OTT 그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다 해외 사업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통신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통신회사들의 어떤 독과점 문제나 그리고 국내 통신업자들도 규제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거의 국내 사업자들 다 망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거는 안 하고 괜히 민원연만 띄워줘가지고 말이야. 우린 고마운데 그럴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아무튼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여기 좀 쓰다가 말았지만은 명예훼손이라고 발끈하고 싶지만 약간 웃음이 나오고 미안 좀 고마운 마음도 좀 들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약간 관종인가 봐요. 이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조라고 계속 이런 식의 국회가 운영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청문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이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다. 아니 그리고 지금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한상혁 그 후보자가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온도차가 이렇게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그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못 물어보고 맨 우리 얘기만 하니까 이거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자유한국 때문에 이거 인사 검증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스스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통위원장의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청문회를 7시간 동안 다 봤으니까 그나마 민주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의원들 한 3분 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4분은 죄다 이러고 있으니까 민원연 얘기하면서 한 3분 정도가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안을 좀 물어봤어요. OTT 문제, OTT 그 해외 사업자들 들어와서 규제 불균형 문제, 뭐 MBN 불법 차명 대출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지금. MBN의 불법 차명 대출 의혹, 외주 제작 시장의 불균형, 공영방송 경쟁력 확보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물어보긴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질문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실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확실한 노선을 밝히지는 못했어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발언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런 데 붙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계속 했어야 조금 더 한상혁 후보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했을 텐데 그런 질문이 몇 개 안 나오니까 원론적인 대답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로 나온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망쳐버렸다. 민원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광고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우리는 좋지만 이거 국가적으로 이거 뭐 낭비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전파 낭비에 뭐 세금 낭비에 시간 낭비 이게 뭐예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열심히 일해보기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뭐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뭐 방송 관련 기관들의 민원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아니 그 누군지 좀 데리고 와봐. 누가 있는데 나 궁금하네. 누군지 좀 데리고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뭐 이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디어 탈국기 들으시는 분들도 민원연이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진짜 제대로 된 단체가 되도록 큰 단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